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증시 동향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증시 일정들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많이 나온 어떤 뉴스들에서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도 찾아볼 건데요. 자, 일단은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동향부터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1.91% 하락한 266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는 326종목,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 수는 549종목으로 약 하락하는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 홀로 순매수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 기관들은 대규모 순매도를 좀 보였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쪽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하루 종일 좀 하락하면서 좋지 않았던 그런 이제 분위기였고요. 이제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23개월 만에 지금 2700포인트를 이번 주에 돌파를 했는데 하루 만에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요. 현재 어떠한 주가 밑으로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2670포인트, 또 그다음에 21선, 그다음에 2630포인트 이런 자리에 어떠한 곳곳에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을 발판으로 돌려나가는 모습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을 지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0.8% 하락한 88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상승하는 종목 수는 568종목, 하락하는 종목 수는 978종목으로 역시나 이제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오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개인 홀로 1800억 정도 순매수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순매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가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가 이번 주에 역시 코스닥도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에 응축됐던 힘이 상방으로 분출이 되고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880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전에는 880이 강한 저항이었는데 이걸 이제 돌파하고 나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880포인트 자리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880포인트 구간에서 양봉으로 과연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지 꼭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권 돌파 이후에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880포인트에서 나타나고 돌려준다면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지 포인트가 880포인트인데 이 구간에서 다음 주 돌려나가는 흐름들이 나올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수급 동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수급 동향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이번 한 주는 외국인들이 한 7천억 넘게 매도를 좀 보였는데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한 1조 원 넘게 팔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매도한 영향이 크지 않았나. 금요일날 오늘 하루만 1조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번 한 주 전체적인 어떤 수급 동향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좀 돌아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기관은 한 4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매수를 했고요. 이번 한 주 외국인들과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죠. 자, 이번 한 주 외국인들이 많이 담은 종목과 또 많이 판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현대차,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현대차나 KB금융, 현대모비스,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을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제 현대차나 KB금융은 저 PBR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를 외국인들은 좀 많이 담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외국인은 이번 한 주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많이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서만 5천억 넘는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에서는 3천억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관들 흐름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3,700억 가량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어서 코덱스 200, 에코프로비엠,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이렇게 해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순차적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은 순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종목과 매도 종목이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연속적으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느냐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5일 연속, 6일 연속 또는 7일 연속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일정 및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8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은요, 엔비디아의 GTC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이게 이제 21일까지 열린다라고 해요. 세계 최대 인공지능 컨퍼런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선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삼성전자도 HBM3E 12단 그 제품을 또 선보인다라고 하고요. 고대역폭 메모리도 또 선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주말 동안에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이제 사직을 결의를 했다. 그래서 18일 날 집단 사직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전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8일 날 이제 다 사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요런 이제 이슈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미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죠, 뭐 비트컴퓨터나 인성정보, 유비케어 같은 그런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또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라서는 그런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주말 동안에 미리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9일입니다. 미 FOMC 회의가 20일까지 열리고요.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 뭐 CPI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뭐 이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론을 뭐 이렇게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2%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론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20일 날 한국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1일부터는 이제 EU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미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우크라이나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될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날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거래소에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신규 종목이 상장이
됩니다. 뭐 로봇의 어떤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니까는요. 이에 따른 또 이슈들, 이 로봇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또 상장이 되게 되면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일 금요일에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 증시 일정 및 주요 경제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